안녕하십니까 예비 고1 여러분. 저는 올해 2025년부터 베이스 캠프의 사탐 과목을 담당하게 된 강사 김범석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앞으로 통합사회가 새롭게 바뀌면서 내신 산출 방법이 새롭게 바뀌면서 통합사회가 수능에도 나오고 이러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리고 이 지역의 난이도는 어떨까? 그리고 학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업이 될까를 궁금해하는 학생들을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중3 사회 역사 열심히 공부하셨습니까? 중3 사회, 선생님 저는 고득점이었는데 따로 공부할 필요 없지 않아요? 중3 사회는 그냥 하룻밤 암기하면 된다. 맞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대부분 높은 점수를 산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1 통합사회를 그런 마인드로 가져간다면 여러분은 큰 오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3 사회를 선생님이 왜 물어봤냐? 중3 사회와 고1 통합사회가 서로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앞에 약간 흐릿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지금 첫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에는 여러분 3학년 중3 때 사회 목차가 나와 있고 두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에는 고1 교과서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서로 연계되는 부분 보이시죠? 자, 역시 2학기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2학기 내용도 서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없는 부분은 뭘까요? 여기 없는 부분들은 바로 여러분 배웠습니다. 언제 배웠냐? 중1 때 배웠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지 않았겠죠. 그쵸? 그래서 고1 통합사회를 새롭게 봐야 됩니다. 자,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사는 더 심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시험 범위들을 제가 여기 써놨는데 은평고 3학년 2학기 졸업고사 역사 시험 범위입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고1 한국사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나와 있어서 1, 2단원은 1학기 중간 기말, 3, 4단원은 2학기 중간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까지 배웠냐? 지금 중3은 중3 졸업고사 시험 범위가 여기 1단원의 05까지입니다. 자, 근데 1단원 시험 범위 좀 보면, 시험 범위를 보면요. 8페이지부터 약 220페이지까지. 즉, 200페이지를 넘는 시험 범위를 중간고사 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 배웠던 구석기부터 이번 졸업고사에 봤던 조선시대까지 이게 첫 중간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그럼 나머지 2단원, 3단원, 4단원 학교에서 배우냐? 배우는 학교도 있는데 굉장히 빠르고 정말 얇은 속도, 얇은 내용으로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정도?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역사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많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기말에서 성적이 잘 나오냐?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성적이 안 나옵니다. 이래저래 진퇴양난의 경우죠. 자, 여러분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시험 범위가 다 여기 1단원만 몰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통합사회는 지금 여기 화목반만 나와 있는데 토요일반도 있습니다. 평일이 워낙 바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도 통합사회반이 있다는 점 참고 좀 해주시고요. 자, 교재가 바뀌어서 미래에 있는 에픽 고등통합사회로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마더텅의 전국 연합고사 내용도 포함이 돼서 부교재를 이용하면 아이들이 모의고사와 수능 감각을 끝까지 잃지 않도록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공해 줄 겁니다. 자, 기본 개념과 함께 통화적 사고를 키우며 주변 학교에 나오는 역시 특이 기출문제랑 연계된 수업을 하고 수능 난이도 테스트 4주차, 9주차 이후 수능 난이도 테스트도 간략하게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좀 빽빽하죠? 굉장히 빽빽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통합적이고 굉장히 넓은 사고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딱 던지면 거기에 사회가 총 선택 과목이 9과목으로 나눠지거든요. 한국사 빼고 세계사, 세계지리, 한국지리, 사회과 윤리, 윤리와 사상, 경제, 정치학 한 문제를 딱 던지면 거기에 그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쉽게 어떤 사상가가 무슨 말을 했다. 그럼 윤리적으로 어떠냐? 그게 오늘날 생활과 윤리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 학자의 사상대로면 이러한 경제정책은 옳은 경제정책이 될 수 있냐? 이 학자가 태어난 곳의 기후는 어떠한가? 뭐 이런 것까지 다 연결할 수 있죠. 이런 통합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총 9주차에 의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는 게 걸러진 게 다르기 때문에 역시 한 권을 다 다룰 수 있도록 좀 빨리 다뤄야겠죠. 한 권을 다 다뤄서 딱 고등학교 가서 긴장되지 않도록. 특히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 너무 놀랄 게 사회 선생님이 무려 3분 또는 4분이 됩니다. 사회를 A, B, C, D 파트로 나누거나 A, B, C 파트 이렇게 3분으로 나눠서 각각 가르치는 범위가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선생님들끼리 경쟁이 붙어버립니다. 나는 생활과 윤리를, 나는 윤리 쪽을 전공한 선생님이야. 아, 그러면 나는 사회 정의와 불평등, 여기 학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 문제를 내야지? 근데 저 선생님이 나랑 같이 공동 출제하는데 단어는 다르지만 난 저 선생님보다 좀 더 어렵게 내야겠어. 아이들한테 내가 좀 더 잘한다를 보여주고 싶어. 뿜뿜하고 싶어. 난이도를 확 높여버립니다. 실제로 주변 학교에서는 대부분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어야지 학교 시험 문제를 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 여러분 다 챙겨줄 테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장 어려운 단원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우선 2주차의 3단원, 자연환경과 인간, 세계지입니다. 세계지도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또 학자까지 같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단원, 인권보전과 헌법, 일반사회죠. 정치와 법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단원, 사회정의와 불평등. 얘가 왜 어렵냐면 학자들도 나오고 정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좀 어렵게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경제입니다. 경제. 여러분 중3 때 경제 배우셨죠? 예,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고 난이도가 높고 그리고 고3 경제단원에서 문제를 끌어들여낸 부분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 점수가 정말 안 나옵니다. 30점, 40점, 사회 과목 주제에 30점, 40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잘 대비해서 최대 고득점을 그리고 대부분 1등급을 맞아야 됩니다. 등급제가 이제 5등급제가 되기 때문에 1등급제를 해야지만 인서울이라는 그런 목표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죠. 자, 이렇게 방학 동안 베이스 캠프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회와 통합사회와 한국사를 준비를 잘해서 앞으로 여러분 고1 수업하는데 공부하는데 조금의 도움이라도 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꼭 겨울방학 때 같이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